검 카드,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카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 카드는 컵 카드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컵 카드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검 카드는 이성의 음, 카드, 감정과 이성, 네, 이렇게 어떤 대척점에 있는 카드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카드는 4대 원소 중에서 공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기의 음, 요소. 그리고 이 카드는 뭔가 이성적인 거, 뭔가 투쟁, 뭔가 갈등, 뭔가 냉철함, 뭐 지혜, 뭐 직관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분석적인 거, 예. 지적인 거, 예. 체계적인 거, 예. 이런 긍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부정적으로는 이게 뭐 지나치게 뭔가 사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교적이라든지 논쟁, 뭐 음, 따지고 이성적으로 계속 막 따진다라든지 흑백 논리로 나눠져서 막 그런 성향이 있다라든지 음, 그런 거 시야가 좁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부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검의 요소를 이제 에이스부터 보면은 요거는 칼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칼 끝에는 왕관이 있고 월계관이 있어요. 월계수 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관이 있을 때는 이제 뭔가 어떤 그 영광,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쟁취한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성공과 승리, 쟁취, 이런 키워드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검에이스 카드고, 또 이 카드는 시작의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드는 다 시작하고 연관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칼의 요소하고 연관 지어서 어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단의 카드예요. 기회, 어떤 새로운 뭐 기회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애운에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칼이 땅에 딱 꽂히는 거.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꽂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연애운에서는 상대방에게 뭐 꽂혔다. 반했다. 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단의 카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사귀는 관계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와 결단의 카드, 시작의 카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검 2번 카드 보겠습니다. 자, 검 2번 카드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택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에도 칼을 들고 있다. 이쪽에도 선택지를 들고 있다. 뭐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을 선택할지, 저 사람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뭐 이걸 이제 그만두고 저거를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거를 또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오쇼젠 심리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오쇼 라즈니시라는 그 철학자가 있죠. 명상가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제자가 이제 만든 건데 그분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오쇼젠 카드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카드예요. 많이 쓰고. 거기에서 이제 이 검 2번을 어떤 식으로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풀어놨냐면 정신분열증이라는 키워드로 풀고 어, 네, 그 절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절벽, 양쪽 절벽에 한쪽은 손끝이 걸쳐 있고 다른 쪽은 발끝이 걸쳐져 있는 상황. 그래서 발을 놔도 떨어지고 손을 놔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그 어려운 결정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오쇼젠 카드에서는 어떤 제3의 의미가 있냐면 그거를 이제 다 놓으면 그 밑에 구름이 있거든요. 그 구름이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제3의 선택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가 있고 그냥 그런 어려운 선택에서 좀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카드는 두 개의 선택지, 어떤 선택의 갈등, 딱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 카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운 선택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의 명분,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명분을 생각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거든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뭔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뭐 상식적인 기준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검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카드 보시면은 요거 되게 인상적인 카드고 또 많이 나오는 카드여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카드예요. 고통, 아픔, 네, 슬픔. 근데 그게 어떤 이별과 또 관련이 지어지고, 음, 그래서 이거 이별 카드, 요거 이별 카드로도 많이 보고, 아까 우리 컵 3번 삼각관계로 읽었잖아요. 그 키워드 있었잖아요. 요 카드도 삼각관계 키워드에 있는 카드예요. 음, 음, 요거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써요. 이거 삼각관계, 이별. 이런 식으로 연애운에서 많이 타로 리더들이 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아픈 상황, 고통,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픔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것이 역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역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치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칼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혹은 치유의 인연이 들어올 때도 이 카드가 나온다. 그것도 같이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별, 고통, 그거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어떤 치유라는 반대 개념도 되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카드예요. 자, 다음 카드는 검 4번 카드입니다. 자, 요 카드는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군인인데, 전쟁에서 싸움을 격렬히 하고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어떤 이제 마을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쉬는 겁니다. 네, 쉬는데 아직은 이제 갈 길도 있고 전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침상에 그 밑에 칼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들고 다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음, 어쨌든 이 사람은 휴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거 아니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회복의 카드, 휴식의 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떤 요거는 뭐 일적인 휴식도 있을 수 있고 연애에서는 뭐 우리 시간을 가지자 뭐 이런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카드겠죠. 우리 관계에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올 수 있는 카드. 혹은 뭐 이별 다음에 고통이 있었다. 칼 3번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단계일 수 있죠. 또 이게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조금 놓고 쉬는 그런 상황일 때 나올 수 있는 카드. 약간 좀 나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 우리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식을 잘 못하면 일하고 휴식의 비율이 맞지를 않으면은 이제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 낮 동안에 받아들였던 모든 정보들, 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우리 정신 세계에서 정리를 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잠을 자야지 어떤 이제 신들도 움직이고 그런 어떤 나의 뇌 속에서도 정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휴식은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게 휴식이라는 게 그런 잠을 자는 휴식도 있지만요. 또 다른 종류의 휴식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 책을 읽는 것도 휴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음, 휴식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휴식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휴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는 그런 뭐 좋은 풍경을 본다라든지 음, 아니면은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라든지 음, 책을 읽는다라든지 어떤 전시를 본다라든지 이것도 음, 되게 훌륭한 어떤 휴식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혼의 그런 휴식이 없고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뭔가 음, 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살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되게 많이 삶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여행이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예, 음, 전시를 보는 거 그런 행위들도 되게 비중을 좀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검 5번 카드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뭔가 이 싸움에서 이긴 것 같죠? 네. 뒤에 두 사람은 졌어요. 칼싸움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세 개의 칼을 딱 잡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뭔가 사람들이 되게 뭔가 아주 좀 침울하게 뒤돌아 서 있고 구름의 모양도 약간 뾰족뾰족하고 약간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이게 마냥 뭔가 이겨서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스토리로 풀자고 한다면, 이제 세 사람이 삼각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남자하고 저 맨 뒤에 있는 이제 여자하고 원래 커플이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남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 나한테 죽어봐라. 하고서 이제 싸워가지고 한 대 세게 패줬어요. 아주 흠씬 두들겨 펴줬지만,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겼지만 되게 씁쓸한 그런 상황. 뭐 배신, 네,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카드입니다. 예, 이겼지만 씁쓸한 상황. 뭔가 내가 진 거 같은데, 내가 가진 거 같은데, 뭔가 잃어버린 것도 있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음,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어떤 딱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삼각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배신당했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잘해줬는데 나의 등에 이제 칼을 꽂고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는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 그 배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했다는 말을 하는데, 연인한테 배신당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뭐 가르쳤어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저를 배신하고 갔다. 이제라고 한다면 뭐 제 걸 뭐 훔쳐가지고 갔다. 뭐 자료를 훔쳐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배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제자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 제자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내가 충분히 뭔가를 가르치지 못했다라든지 저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나의 노력이 닿지 않았다라든지 네, 그러니까는 등을 돌리고 그렇게 갔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한 내 노력이 못 미쳤구나, 부족했구나.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탓하잖아요. 저의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나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다치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지 이게 저의 어떤 그 삶의 제일 법칙이에요. 남 탓을 하지 마라. 네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항상 먼저 점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 배신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검 6번 카드입니다. 이제 칼을 6개를 싣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떠나고 있어요.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동의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로, 더 좋은 에너지 상태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실제로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뭐 이직하는 거 있잖아요. 이직의 상황에서도 나오고, 이사할 때도 나오고, 뭐 이혼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인간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 뭐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 어쨌든 다 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긍정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있던 곳이 안 좋은 곳이어서, 뭔가 어두운 곳이어서,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런 곳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 검 7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검 7번 카드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도둑이에요. 도둑이어가지고 뒤에 지금 그 막사가 있잖아요. 천막이 쳐져 있는 거기에서 이제 칼을 훔쳐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칼을 지금 5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검 7번이잖아요. 2개가 아직 남아 있어요. 2개를 못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지금 남아있는 칼 2개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키워드는 뭔가 이제 가지고 나온다. 이걸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떤 리더분들은 이제 도둑놈, 뭐 사기꾼, 사기당하는 거, 도둑당하는 거, 뭐 이렇게 키워드로 좀 단순하게 읽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도둑, 사기 이런 게 뭐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이거를 저는 긍정적으로도 읽어요. 뭐냐면, 이게 나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을 읽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도둑이에요? 내가 사기를 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서 들고 나오는 거를,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몸담고 있던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거를 챙겨 나온다. 요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뭔가 나에게 좋은 곳이 아니었겠죠? 뭔가 좋은, 뭔가 이점이 없었겠죠? 그래서, 내 거만 딱 챙겨가지고 나오는 약간 영리한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영리함이라는 키워드하고도 좀 연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이 되겠지만 이 챙겨 나오고 있는 사람은 뭔가 영리하게 딱 계산 잘 해가지고 자기 거 챙겨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되게 어떤 상대성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타로 리딩에서 해석할 때 조금 그런 영리함이라든지 내 거를 챙겨 나온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내담자 구독자의 중심에서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기 거를 좀 챙겨 나와야 돼요. 그걸 하고 있어요. 영리해요. 뭐 계산적이에요. 이게 어떤 주변 인물의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사람도 네, 그 약간 여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우, 영리하게 자기 걸 좀 잘 챙기고 계산적인 사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카드가 이제 검 7번 카드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리딩하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 간 최종본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영리함, 계산적, 네, 이런 거 키워드. 그래서 이게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에는 이제 그런 심화통찰 내용에서는 그런 이제 뭔가 계산하고 영리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 거를 챙기는 사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뭐 떳떳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행동,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행동, 모순이지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 카드를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모순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영리 되게 막 얄밉네. 계산하고 있네. 뭐 이런 게 보인다.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모순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상대방이 저의 어떤 거울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시간 약속을 되게 안 지켜. 그러면 이제 나도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어떤 숙제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인연을 만나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또 유독이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 거. 유독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거슬리는 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모순이 좀 이해가 되면은 좀 내 마음도 덜 불편하고 또 관계도 좀 더 부드럽게 풀리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카드는 검 8번 카드입니다. 요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수렁이고요. 이 발이 지금 그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지금 그 발이 밑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칼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카드 사면초가 눈도 가리워져 있고 막 꽁꽁 묶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면초가 카드다. 뭔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안 좋고 저 옆에 다른 상황도 안 좋고 아주 힘들다. 예, 빠져 있다. 어떤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카드입니다. 이게 근데 그 빠져 있다라는 키워드로 읽으면은 연애운에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빠져든다, 빠져 있다, 예, 관계 안에 혹은 뭐 저 상대방의 어떤 매력에 빠져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빠져 있다라는 키워드로. 그래서 이게 마냥 그렇게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는 뭔가 이게 상대방에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느슨하게 묶여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타로 덱에서 굉장히 느슨하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하고, 그 느슨하게 묶여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희망의 요소, 긍정적인 요소, 돌파할 것들, 막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있고, 그걸 또 읽어주고, 뭐 하는 게 이제 타로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카드에 부정성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양면성 다 있다는 거를 또 항상 생각하시고 이 카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항상 이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게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고립의 상태에서 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카드는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내 상상력을 열어놓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검 9번 카드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뭐 자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은 칼이 이제 9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칼이 이 사람을 찌르지는 못해요.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은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왜냐면 우리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불면증. 잠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면증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고민이 많은 상황, 그리고 연애운에서도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은 많은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심, 걱정, 뭐 절망, 비탄에 빠진 이런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역방향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나오게 된다. 뭐 근심 걱정이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9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9번은 거의 다 온 숫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10번 완성, 거의 걱정의 끝, 동굴의 끝, 네, 이것도 거의 끝에 거의 다 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곧 이제 새벽이 오고, 곧 아침이 밝고, 곧 근심이 해결이 될 그런 상황하고도 맞닿아 있다라는 것도 네,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 검 10번 카드. 와,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고민과 아픔과 이 안 좋은 상황이 종료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보면은 조금 끔찍해 보이긴 하는데, 칼을 맞고 이게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막 피도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미지에 비해서, 어, 뜻은 굉장히 저는 좀 희망적으로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끝난 거거든요. 힘든 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어둠이 걷히고 여기에 노란색 지금 새 태양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희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상징이 더 강조가 됩니다. 네. 어떤 해석을 할 때, 그런 것을 더 강조를 해요. 지금 어둠이 끝나고 뭔가 힘든 상황이 끝나고 있어요. 예,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뭐 상황적인 종료 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관계에서는 뭐 연애나 이런 쪽에서는 이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뭔가 그런 어떤 이별을 통해서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10번 카드는 시작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카드에서 10번 카드는 끝. 그렇지만 그게 시작으로 연결되는 에너지하고 같이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이 10번 카드입니다. 특히 이제 검 10번은 힘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비슷한 카드로는 우리 메이저 카드, 죽음 카드도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 네, 그 얘기할 수 있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카드로 월드 카드. 우리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카드 있었잖아요. 그 카드도 끝과 시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월드 카드는 그런 좀 어려움의 끝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성, 마무리가 되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어려움이 끝난다는 거는 죽음 카드하고 이 검 10번 카드하고 좀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인물 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오브 소드. 네, 검을 든 소년의 카드인데 이 페이지 카드는 다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거는 뭔가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칼을 뽑아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해서 이게 관찰자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카드는 다 페이지의 요소는 시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솔함이라든지 서투름 이런 에너지도 좀 같이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연애운에서는요. 이렇게 살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의 카톡 프로필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SNS를 살핀다라든지 뭐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모으는 그런 모습. 으로 요 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엿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그리고 뭐 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타로 덱에서는 그러니까 막 책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고 그 위에 학사모를 쓴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쌓아 나간다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한다. 예, 정보를 모은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어떤 학업을 쌓아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카드를 좀 읽어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카드는 이제 검의 기사 카드로 가볼게요. 이 카드는 보시면은 그 말의 모습이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게 가는 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모습이 그 카드의 에너지를 좀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까 컵 기사 보면은 이제 서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되게 점잖게 걸어가는 말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검의 기사의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요소 중에서 제일 빨라요. 네, 제일 빠른 카드. 자, 이렇게 이 카드는 뭔가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빠른 행동은 우리 지팡이의 기사도 어떤 빠른 행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검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검이라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을 끝내면은 그 행동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비교하자면 지팡이의 기사는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그냥 빠르게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검의 기사는 머리를 다 썼어요. 행동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 결단, 머리로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이게 내공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음, 훨씬 더 여기 이제 돌발적인 행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좀 제거가 된 카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좀 판단을 끝내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뭐 인물 카드니까 어떤 인연이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얘기할 할 수 있고 이게 나의 카드라고 한다면 뭐 내담자 본인의 카드라고 한다면은 어떤 판단을 이제 빠르게 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순식간에 해버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검의 여왕을 보겠습니다. 검의 여왕 카드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카드의 구도 자체도 약간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칼을 똑바로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여성인데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비판적인 정신, 날카로운 혀, 냉철한 판단력, 좀 독립적인 성격, 약간 철벽을 치는 상황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요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적으로는 요게 굉장히 냉철하게 뭐 결단하고 잘라낸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뭐 이혼, 뭐 별거 요런 상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조금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철벽을 친다. 약간 좀 감정이 있어야지 이게 연애가 잘 되는데 약간 이성적으로 뭔가 자기 방어벽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비슷한 카드로는 연애운에서 그런 어떤 철벽을 치는 카드로는 여사제 카드. 네, 그 카드도 뭐 자기를 잘 보여주지 않고 좀 냉정하게 하는 카드여서 비슷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드는 이제 검의 왕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 검의 왕 카드는 우리 칼든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칼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얘기할 때 좀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완벽주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빈틈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이제 왕이니까 약간 좀 윗사람이라는 거 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좀 인연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연애운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에서 좀 감정적인 면보다는 좀 논리적이고 약간 좀 계산적일 수 있지만 약간 좀 리드하는 어떤 뭐랄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엄격한 그런 사람에게서 좀 나오는 카드예요. 전문가. 예. 자, 여기까지 우리 검의 카드까지 다 봤어요.